박규락 교수입니다. 오늘은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한번 좀 하겠는데요. 전쟁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비자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한비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부국강병입니다. 국가의 번영과 이제 강한 국방력 아니겠습니까? 그죠? 중국이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또는 패배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저는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비자가 얘기한 모든 것들은 부국강병을 도모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한비자가 말하는 부국강병의 방책은 간단합니다. 법과 제도입니다. 법과 제도를 정립을 하고 그것을 계속 국민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나라가 오래가고 번영한다는 겁니다. 이 한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춘추 5패 아시죠? 제환공, 그 다음에 진문공, 초장왕, 또 이제 월구천, 오구차, 그 이외에도 춘추 시대 또는 전국 시대를 통해서 사실은 강성했던, 한때 강성했던 나라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진시황, 진나라가 그것도 아주 중국의 벽지에 있던 진나라가 결국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데요. 나머지 나라가 일시적으로 강성했다가 다 그것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이 한비자의 말에 의하면 법과 제도를 통한 통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똑할 때는 잘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임금이, 모든 신하들이 다 똑똑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안 됐다는 겁니다. 동양의 전쟁관과 서양의 전쟁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사실 손자병법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손자병법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병자 국지대사야. 이 전쟁은 국가의 대사다. 그러니까 이건 신유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얘기다 이런 얘기했죠. 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전쟁은 속인 것이다. 병자 궤도야. 속이든 말든 어쨌든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전쟁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그래서 100번 싸워 이기는 것이 최선은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최선 중에서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양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적의 꾀를 먼저 이 격파를 하고 적의 외교를 격파하고 그래서 적과 싸우는 거는 그 하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도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전쟁을 굉장히 죄악시합니다.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전부 다 6.25도 사실은 6.25 동란 이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나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을 대비하는 것을 조금은 죄책감을 가져. 왜냐하면 전쟁을 대비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을 하겠다는 걸 전제로 하니까 말이죠. 이런 것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참 강병을 못 갖고 외침에 계속 취약해진 그 요소가 아닌가. 전쟁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못했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의 전쟁과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서양의 전쟁과는 이제 클라우스위츠라는 이 프루시아의 이제 그 장군 겸 전쟁 이론가인데요. 이 사람이 전쟁에 관하여 on war 전쟁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 전쟁이란 무엇인가?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행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War is thus an act of force to compel our enemy to do our will.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말을 듣도록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게 전쟁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 간의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친구가 내 말을 안 듣면 주먹이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클라우제비츠가 한 말 중에서 이제 뭐 공산주의 국가도 많이 썼고 서양에서도 많이 쓴다. 전쟁은 단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 War is merely the continuation of politics by other means. 그러니까 정치는 이제 무기 안 들고 하는 그 전쟁이고 전쟁은 무기 들고 하는 정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클라우제비츠는 간단하게 인간의 결투나 전쟁이나 본질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경우에도 결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사실은 서양에서 1928년도에 파리에서 전쟁을 불법화합니다만 그 전에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뺏고 승리하는 그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서양은 전쟁을 적극적으로 이제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동서양의 경쟁에서 서양이 많이 이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도 전쟁을 쭉 겪으면서 이 전쟁이 너무너무 이제 참담한 결과를 갖고 오니까 예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여기도 질문을 갖습니다. 뭐 특정한 전쟁은 다양한 원인에 일어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서양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좀 공격적인 게 있다. 인간의 본성 때문이 많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호전적인 국가가 있더라. 이 호전적인 국가가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국제 체제가 어떤 그 분쟁이 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서 그렇다. 이 세 가지 요인에서 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별로 이제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이제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평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전쟁이 나쁘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호전적인 국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를 계속 확산시키고 이제 이 국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제가 정책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또 이제 국제 체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나서는 국제연맹을 만들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는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국가 사이에 어떤 분쟁을 각적이면 그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하자 뭐 그렇게 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다각적으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게 진전 동거를 얻습니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전적이거나 또는 뭐 편협적인 그게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국가 중에서도 최근에 조금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좀 고전적이면서 독재적이고 전체적인 그 국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 국제연합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전쟁이 약하다 분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전쟁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세계 전체가 합심해서 전쟁을 없애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최선의 방법은 그 전쟁에 대비해서 패배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뭐 태권도 또 뭐 주짓수, 뭐 카라테, 유도 이런 걸 공부해서 호신술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른 애들 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나쁜 애가 나한테 위해를 가할 때 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놓을수록 싸움에 휘말릴 확률은 적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도 준비 안 해놓으면 그만큼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가 전쟁을 철저히 준비하면 돈은 조금 들고 국민들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좀 피곤하긴 하지만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이 평화만을 계속 추구했을 경우에는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패배를 해서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쟁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